예, 사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보는데요. 사례는 이론 있죠. 이론이나 혹은 판례를 가지고 이걸 적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례, 사실관계를 주어주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논하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설명하거나 논하시오의 문제가 나오는데 설명하시오하고 논하시오는 완전히 달라요. 설명은 그 자체로 객관적인 어떤 사실 혹은 객관적인 설명 자체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주장이 들어가요. 주장.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한 주장이 들어가는 게 있고 어떤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객관적인 어떤 사실만 설명해 주면 되는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는데 현재 우리 변리사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설명하시오가 거의 90%입니다. 90%고 논하시오를 하는 거는 거의 1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하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논하시오 문제가 없고 2021년도에 한번 논하시오 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21년도에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설명하시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기 주장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깊지 않다. 그러니까 물론 이 주장을 설명하려면 이 근거를 써야 됩니다. 이 근거를 하려면 대개 이제 비판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다는 건 뭔가를 비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전제로 하는 건데 요 논의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현재는 설명하시오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가끔 물어보는 유형 중에 하나가 어떤 무엇인가 아니면 조치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물음표 형태로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음표 형태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때는 대개의 경우는 논하시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할 건데 그런 차이가 있다 해서 그나마 우리는 설명하시오로 나와 있기 때문에 훨씬 좀 더 서술의 양이라든지 폭이 좀 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어떤 사실이 나왔을 때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설명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추론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논증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결론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들이대고 그 근거를 가지고서 결론을 내는 방식이 있고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결론을 내놔요. 결론을 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이 왜 맞는지를 근거를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론은 근거를 가지고서 결론을 내는 거고 논증은 결론을 내놓고 나서 근거를 들이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그닥 차이가 없어요. 그닥 차이가 없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어디로 가냐면 추론이라고 하는 건 이래서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대개 이제 당사자들 혹은 그 변호사나 여러분처럼 변리 업무를 하게 되면 당사자, 변호사, 변리사 이런 분들이 법원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에 대해서 어떤 피고가 무엇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대개 이제 원고가 돼서 피고를 상대로 이거 해라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걸 주장하냐면 왜 그걸 주장하냐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 좀 추상적인 거니까 조금 이따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고요. 요 논증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주문이라고 하는 거 혹은 결론을 미리 내놓기 때문에 요것들은 이제 대개 이제 판사들이 하는 겁니다. 판사들이 먼저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을 내는 것에 대한 근거를 들이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결정권자들이 주로 내놓고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중에 하다 보면 판사형 답안이라고 이건 변호사형 답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변리사 시험은 굳이 하자 그러면 추론형이 맞느냐, 논증형이 맞느냐 하면 결국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이게 이제 전에는
그 같은 고시시험에서 변리사든 변호사든 법원행시든 법무사든 그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이런 게 없이 전부 다 하나로 통일됐는데 요즘은 변호사들 있잖아요. 그죠? 변호사 시험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답안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결론을 써놓고 논거를 쭉 쓰는 답안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건데 문제 제기를 해놓고 그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써놓고 결론을 낸 형태로 이 두 가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이게 잘못됐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 결국 보려고 하는 거는 근거와 주문이 그러니까 결론과 근거가 뭐냐고는 무슨 근거로 이런 결론을 냈느냐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 이걸 어느 식으로 쓸 거냐 할 때는 일단 앞으로 우리는 요 방식으로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일단 그렇게만 이론적으로 하시고 그래도 처음에 우리가 뭔가 사례 시험이라고 하는 거 볼 때 어떤 논리적 근거나 어떤 바탕을 가지고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답을 쓰는 게 아니고 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답안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 보시면 사례 문제의 답안 서술 방식과 방법과 형식 해가지고 답안 전개의 형식과 유형에서 논리적 전개의 필요성, 뭐 추론과 논증, 그 다음에 서술 방법과 최소한의 형식 뭐 해가지고 뒤로 가시면 쟁점 기술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유 제시형 해가지고 거의 세부적으로 보시면 추론형이 있고 그 다음에 판사형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답안 어떻게 쓸 것이냐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할 거는 변리사 시험에서 할 거는 주로 이런 형식으로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전체적인 그림은 나와 있다시피 쟁점의 정리, 쟁점 이에 대한 그리고 결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와버리면 결론, 주문에 있고 근거, 이유에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답안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답안은 왼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왼쪽에 있는 쟁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논점의 정리, 문제의 제기 등을 써놓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서술해 나가는 형식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답안지 형식이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뒤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 나가면서 하는데 그냥 큰 제목만 읽어보세요. 서술상의 주의사항 해가지고 아마 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서술상의 주의사항 초안 및 목차 작성의 중요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안 및 목차 작성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례가 나오면 내가 이것이 쟁점이 무엇이고 그래서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해 나갈 건지를 대략적으로 잡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격을 잡아놔야 그 다음부터 서술이 되지 그냥 뭐 하면서 그냥 무조건 다 서술할 수 있다 이런 거의 불가능해요. 그것도 이제 역시 써봐야 알지만 그래도 처음에 이론적으로는 이런 게 있다 정도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사안 파악 및 분석과 시간 안배라고 그러는데 8문제 우리가 나올 문제는 앞으로 8문제에서 10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일단 근년에 나왔던 22년도하고 23년도에서는 10문제가 나왔어요. 10문제 각 10점씩. 그래서 100점이 나왔어요. 그럼 대략 한 2년 정도가 이렇게 나왔으면 올해도 아마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도 많으면 20점짜리 2개를 해가지고 10점짜리 8개랑 20점짜리 6개, 10점짜리 6개랑 20점짜리 2개 해가지고 8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10점하고 맥시멈 20점이에요. 여러분까지 그 10년 동안 우리 변리사 시험 문제를 보면 그 10년 동안 그 20점짜리가 맥시멈으로 나왔던 게 20점짜리가 최고였어요. 근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거의 한 2-3년 동안은 거의 지금 10점짜리 10문제로 거의 통일되었어요. 그러니까 24년도에도 맥시멈 20점짜리겠지만 아마 10점짜리 10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문제를 120분 동안 풀어야 되니까 산술적으로는 1문제당 12페이지가 12분이 되죠. 그죠? 한 문제당 12분이 되는데
그럼 12분 동안 사안을 파악하고 사안 파악해서 쟁점을 제시하고 제시된 쟁점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 내지 혹은 법률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논리를 전개하고 나서 결론까지 내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이때부터는 거의 머신이에요, 머신. 그냥 기계처럼 써요, 기계처럼. 그러니까 이 기계처럼 쓰기 위해서는 거의 그 골격이라고 그랬죠. 아까도 초안이라든지 목차자성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한 문제다. 근데 여기서 12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짧은 시간이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주 지금 8회 그 주말마다 GS 하잖아요. 그죠? 주말마다 GS 하는데 2시간 동안 와서 풀고